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과 비트코인이죠. 정말 미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먼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업비트 기준으로 신고가까지 이제 한 걸음 남은 상태고요. 이 리플 또한 정말 중요한 자리인 4,000원 돌파가 코앞인 상황에서 이 XRP가 이제 스위프트의 은행 간 결제를 위한 대체 결제 계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지니어스 법안 또한 트럼프가 대놓고 8월이죠. 이 8월까지 입법 요구를 하면서 통과를 밀고 있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리플의 수장 브레이드 갈링 하우스는 만약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무려 2조 달러까지 시장의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건 이 리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위프트, 리플 XRP 활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자,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 XRP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의 새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점에 맞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대변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XRP 커뮤니티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전통 금융권의 탈중앙 디지털 자산 수용이 초입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금융 메시징 서비스의 대명사인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인 리플의 XRP를 은행 간 결제를 위한 대체 결제 계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블록체인 도입의 강력한 지지자인 빈센트 반코드의 최근 발언이 XRP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이같이 전망을 불을 지피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수년간 스위프트와 리플은 국경 간 결제 현대화를 위한 경쟁자로 인식이 되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결제 분야에서 리플과 스위프트 활용 사례에 대한 폭탄 선언을 했었죠. 폭탄 선언. 자, 영국계 메이저 은행의 스탠다드 차타드도 이제 스위프트를 어떻게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XRP가 훨씬 빠르고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닌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역 금융에서 국경 간 실시간 송금까지 실제 은행 시스템 안에서 이 XRP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이 리플은 뭐다? 진짜였다. 즉 기술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 결제 시스템에 리플이 채택이 되면서 본격적인 뭐다? 제도권 진입, 그쵸? 이 제도권 진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위프트와 리플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스위프트는 오랫동안 은행 간 통신의 표준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리플넷과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을 통해서 XRP를 활용, 사전 자금 계좌 없이도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실시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존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코드의 발언은 이런 역학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항상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라면서 상대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충분히 겁을 주면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리플의 기술 발전과 그리고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RP가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의 핵심 가치는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해서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ODA 솔루션에 고가의 노스트로 그리고 보스트로 계좌를 필요하지 않아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금융기관에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스위프트와 XRP를 포함한 리플의 기술을 채택한다라면 현재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 컨소시엄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주류 결제에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최초의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금융산업 절반에 걸쳐서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는 아직 이제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온 징후들이 있었고요. 2022년 스위프트는 체인링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리플 또한 스위프트와의 대화 및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포함한 파트너십 확대를 인정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코드의 주장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더 광범위한 트렌드를 기반을 하고 있고요. 리플이 미국에서 부분적인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금융업계가 토큰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따라서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궁극적인 파트너십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러한 발표는 XRP의 장기적인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고 대중화의 촉매제가 될 꿈의 실현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 왔다. 이제는 다 왔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진짜로. 이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쉬워요. 그냥 이 리플의 가치를 믿고요. 신뢰하고 그리고 밸류를 인정하면은 그렇게 계속 그냥 투자해 나가시면은 우리는 충분한 큰 수익을 내면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3250원짜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왔지만 어디까지 4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4000원 코어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남았는데,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4,000원을 일단 찍고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000원 구간부터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여기는 매물대가 워낙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4,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주려면 일단은 재판이 마무리가 돼야 되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ETF가 승인이 나야 된다. 그래야 4,000자리를 돌파하고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관점은 그래요. 4,000원을 찍고 나서 결국엔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